따로 인제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이제 분류 모델을 쓰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분류 기능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제 제로샷으로 할 때도 상당히 뛰어난 뭐 분류를 하지만 few 샷을 넣을 때는 좀 더 인제 그 출력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런 장점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인제 머신러닝을 시키지 않아도 LLM을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인제 분류 모델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 그러니까 감성 분석 같은 거 인제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그 뭐 이제 어떤 문장을 주고 중립이냐 칭찬이냐 또는 이제 컴플레인이냐를 예시를 준 다음에 문장을 주고 나서 LLM이 분류를 하게 하면은 이제 "칭찬이다." 뭐 "당신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직관적이군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칭찬이다." 이렇게 빨리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응용이 나왔는데 분류를 인제 오픈 LLM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인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LLM 자체가 맵스 여러 번 홀수번호로 인제 포문을 돌려서 0 에서 3 까지니까 3 번을 돌리겠죠. 3 번을 돌려서 이 중에서 인제 다수결로 어떤 분류가 더 많이 나왔는가 고걸로 인제 정확도를 높인다는 인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GPT-4를 이용해서 GPT 3.5에 대한 이제 분류 평가를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GPT-4가 GPT 3.5를 일단 돌려 가지고 결과물을 선출한 다음에 다시 GPT-4에게 평가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굉장히 정확하고 잘 분류했으면 뭐 콘사이즈 레이팅 2를 주고 그건 인제 좀 방만하다 뭐 잘못했다 하면은 0을 주는 형식으로 GPT-4가 GPT 3.5를 분류하게 하는 이런 이제 약간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인제 LLM을 이용해서 분류 작업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개인적인 경험을 쪼끔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심리 상담사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때 인제 이게 태깅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또는 인제 어떤 문제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어떤 감정 상태로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가를 인제 해야 되는데 이걸 뭐 버트를 써서 감성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LLM 자체로 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태깅 체인을 이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태그 스키마를 만든 다음에 요걸 인제 크레이트 태깅 체인을 통해서 인제 태그 스키마랑 LLM을 주입하면은 문장에 대해서 태깅을 해 주는 인제 형식으로 간단하게 이런 인제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인제 문제는 인제 랭체인이에요. 지금 초기 상태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태깅 체인 저 같은 경우는 태깅 체인하고 컨버세이션 체킹하고 그다음에 익스트랙트 체인하고 멀티 프로포트 체인을 동시에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분류 작업을 해야 되고 추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화가 항상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아웃풋 키가 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웃풋 키가 동일하면 이게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익스트랙트 체인하고 태깅 체인을 동시에 쓰면 에러가 나요. 요렇게 써 보시는 분이 인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별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인제 수정하는 방법을 좀 올려 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간단하게 찾아낸 건데 인제 여기도 보면 멀티 프로포트 체인을 상속을 해서 아웃풋 키를 바꾸는 인제 단순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익스트랙션 체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제 상속을 해서 바꾸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약간 불러와야 될 내부에서 또 함수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내부 함수를 다시 좀 복사해서 살짝만 수정해야 될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한 부분은 인제 형광펜 같이 표현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인제 이런 저 같은 경우에 시퀀스 체인을 내에서 컨버세이션 체인하고 멀티 프롬프트 체인, 익스트랙트 체인, 태깅 체인을 동시에 쓰는 작업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요걸 좀 참고해서 아웃풋 키를
바꿔서 이렇게 쓰시면 동시에 쓸 수 있다. 이런 간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걸로 인제 클래시피케이션은 마치고요.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단순한 내용이라 그리고 오늘 메타 프롬프트 요게 좀 메인 주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잘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예예. 인제 메타 프롬프트는 인제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방법인데 여기에 보면 특정 작업과 무관한 구조화를 통해서 언어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구조화라는 단어를 스캐폴드라고 쓰거든요. 근데 스캐폴드라는 것은 인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 건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보시다시피 그 건설 현장에서 외부에 이렇게 철조를 만드는 거 있죠. 요걸 스캐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요걸 보면은 인제 감이 좀 오실 건데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제 '작업을 한다.' 이런 생각을 인제 일단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터에 보면은 스캐폴드 함수를 항상 써요. 이게 왜냐하면 플러터는 인제 앱이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앱바가 위에 상대가 앱바가 있고 바디에 바디가 있고 밑에 바텀바가 있는데 요렇게 항상 스캐폴드라는 함수를 쓰기 때문에 스캐폴드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인제 메타 프롬프트도 이런 구조화 방식을 쓴다라는 것을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구조화 방식을 인제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게 약간 경영적인 마인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분야에 어떤 전문가가 있고 그 전문가 밑에 또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제 프롬프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아보면은 그러니까 이 효과적인 스캐폴딩 테크닉인데 하나의 LM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면적인 어떤 지휘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휘자를 일단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레벨 인제 실제로 우리가 넣는 문제하고 상관없는 하이 레벨 인스트럭션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스페시피크 구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와 연관이 직접적으로 없는 고차원의 명령을 넣는 거예요. "너는 어떤 협업에 관해서 전문가야. 협업을 굉장히 잘하고 전문가들을 잘 조율하는" 이런 형식의 프롬프트를 넣어요. 근데도 어떤 이제 전문적인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요거가 인제 메타 프롬프팅의 특성인데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일단 쪼갭니다. 쪼개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엑스퍼트 인스턴스라고 해요. 인제 엑스퍼트 전문가를 프롬프트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메타 프롬프트가 뭐냐면은 프롬프트 자체가 LLM 자체가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에 맞는 전문가들을 생성하는 거죠. 일종의 소환술 같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환을 이제 각각의 전문가에 따라서 소환을 계속해서 이 답변을 계속 좋게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요게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일 때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랑 인테그레이트 했을 때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보면은 동화책을 만들 때 그러니까 GPT-4 자체가 스토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GPT가 또 인제 미드저니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프롬프트를 생성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직접 이미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미드저니에게 동화책에 맞는 프롬프트를 생성해 줘. 그러면 이렇게 미드저니에 맞는 프롬프트를 생성해 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스토리와 그림을 합쳐서 어떤 작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프롬프트 생성이 되는지를 요 GPT에다가 이 이미지를 넣고 저는 파이어플라이를 쓰거든요. 파이어플라이에 요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요걸 인제 파이어플라이에 넣어 보니까 상당히 유사한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미지를 비슷하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인제 이미지 생성에 맞게 배워야 되고 요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 배워도 된다는 거죠. 고차원의 질문을 주고 자료만 주면은 알아서 프롬프트를 제작해 주니까 안 배워도 이렇게 인제 할 수 있다는 건데
메타 프롬프트의 이점은 일단 이런 이미지 생성에서 이 미드저니를 이용할 때나 뭐 어도브 파이어플라이 이용할 때 쓰면은 상당히 잘할 수 있고, 뭐 카피라이터의 스타일대로 캡슐화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인제 그 프롬프트를 개선하는 이제 메타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인제 더 좋은 결과를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온 이제 그 예제로는 그 메타 프롬프트 입력 자체가 Act as an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인제 처음부터 명시를 하고 리턴을 할 때 프롬프트를 리턴하지 프롬프트에 대한 아웃풋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고 명시를 하나요. 그래서 어떤 인제 역할을 하는 프롬프트를 리턴을 하고, 그래서 인제 실제로 업무를 이제 주어지긴 하는데 결과값이 프롬프트예요. 결과값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전문가 프롬프트를 생산해 내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음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모나리자를 똑같이 그리고 싶은데 이 모나리자를 똑같이 그리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네가 해줄 수 있는, 너에게 다시 주입할 프롬프트를 나한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받을 프롬프트를 나한테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얘가 만들어 진 프롬프트를 다시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나리자와 똑같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를 자신이 받을 프롬프트를 자신이 만들어 주는 거죠. 요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도 뭐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번 주에 BOT 할 때 나왔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메타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렇게 BOT 그림인데, 이거부터 인제 여기서부터 인제 약간 본격적이긴 한데, 그 주제가 특정 체스 게임을 할 때 체스 게임 SN에는 인제 체스 게임에 대한 좌표를 표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32 번까지 인제 왔다 갔다 게임을 했는데 33 번째에 체크메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수를 두는 게 좋으냐, 이런 인제 태스크를 준 건데, 그 태스크를 줄 때 프롬프트가 이런 식으로 떴대요. "너는 메타 엑스퍼트다." 능력치라는 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랑 협업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솔버 전문가고, 그다음에 수학의 전문가고 에세이 전문가고, 이런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일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프롬프트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어떤 전문가들은 그 문제를 해결한 그 대답에 대해서 잘 베러파잉 해 주고 좋은 피드백을 준다. 이런 전문가들을 잘 다루는 인제 거라고 인제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줘. 그러니까 이 인스트럭션하고 이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이걸 통해서 생성되는 인제 메타 모델이 이렇게 나오죠. 메타 모델이 나오고,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보스인 거예요. 보스고 얘가 얘를 생성해 내는 거죠. 또 얘가 얘를 생성해 내요.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콜로 아실지 모르겠는데, 피콜로가 부하를 만들어 내듯이 이렇게 자기 부하를 만들어서 그 부하가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걸 얘가 인제 합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얘가 메타 모델, 얘 보스죠. 보스가 You are chess expert라고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다음에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얘가 인제 탄생이 되죠. 그럼 탄생이 돼서 이 문제를 열심히 푸는 거예요. 풀면서 얘 또 인제 인스트럭션을 주죠 인제. 인스트럭션을 주는데, 이것도 인제 뭐 정확하게 풀어라 뭐 단순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한 가지 얘기가 더 있어요. "네가 이 문제를 열심히 푸는데, 풀어서 난 솔루션을 네가 한번 검증을 해 보고,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에게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얘도 또 다른 전문가를 소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를 소환했는데, 얘도 자기의 대답이 정확한가를 알고 싶으면 또 하위 계층을 또 만들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인제 체스 전문가를 불렀잖아요. 체스 플레이어 전문가를 불렀어요. 근데 다음번에는
액세스 어널리스트 전문가를 불러요. 그러니까 얘랑 서로가 확인을 하게 크로스 체크를 하게 하는 작업 같아요. 그래서 얘는 문제를 열심히 풀고 얘는 얘가 푼 문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인제 새로운 피콜로 부하 만들듯이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 엑스퍼트가 여기 이 엑스 그 분석 전문가가 그다음에 플레이어 전문가가 했던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해서 잘 일치를 했기 때문에 인제 파이널 앤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어떤 그 분야의 문제를 풀 때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전문가를 계속 소환을 해서 그 전문가들끼리 서로 그 베리파잉을 하고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얘는 이것이 잘 확인이 됐는가만 확인 전체적인 조율 작업만 하면 되니까요. 고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데 이게 인제 논문에 나온 메타 프롬프팅에 대한 이제 그 알고리즘이래요. 그래서 인제 요거를 쪼금만 해석을 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쪼금 해석을 해 보면은 여기에 쓰이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 있죠. 이거는 인풋 아웃풋 그 포맷에 관련된 건데 랭귀지 모델은 스트링으로 받아서 스트링으로 뭐 보낸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X는 인풋이잖아. 우리가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그거는 인제 다 스트링이고 T는 여기 반복문이 쓰이거든요. 이로지 반복문을 쓰이기 때문에 인제 자연수고 요거 템플릿을 만드는 이제 함수들이에요. 요거는 인제 스트링으로 스트링 받고 요거 인제 EXP랑 요런 함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포문으로 전체적으로 돌아가고요. 처음에 유저가 입력을 주면은 여기에 템플릿으로 바꿔서 히스토리에 일단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나눴는지를 히스토리라고 인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보스가 표현된 게 프롬프트 온 인타이어 히스토리라 돼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대화 맥락이 전부 다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만 전체적인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가 쌓여지는데 처음에 인제 초반에 히스토리 가지고 얘가 일단은 LM 이 메타 모델이 답을 내나 봐요. 그러면 이 처음에 답을 내놨을 때는 답이 엉망이거나 안 맞거나 정보 부족으로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인제 안 맞을 때 요 이 부분이 요 부분이 뭐냐면은 전문가를 소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답을 가지고 전문가가 볼 때 전문가가 필요하냐. 요 전문가가 필요하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가 공집합 뭔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어떤 이제 대답을 받아서 전문가의 필요성이 느껴질 때 여기에서 템플릿을 받아서 프롬프트를 생성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할 때 전문가의 대답을 받아서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전문가에게 지시할 인스트럭션을 인제 생성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LM이 여기 필요한 인제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ZT라는 중간 결과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LM 위에 있는 LM은 그 메타 모델의 LM이고 여기 있는 LM은 엑스퍼트 그러니까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달라서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ZT라는 중간 결과물을 얻어요. 그 중간 결과물을 다시 템플릿으로 바꿔서 히스토리에 쌓는 거죠. 이렇게 히스토리에 쌓아서 그러면 계속 전문가의 피드백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히스토리가 점점 강화가 되겠죠. 강화돼서 마지막에 메타 모델이 볼 때 이렇게 이 T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면 SAF로 가는 거예요. SAF로 가서 요게 리턴이 충분히 될 만큼 가치가 있냐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냥 이거를 대답을 내보내는 거죠. 요런 형식으로 전문가의 루프를 계속 받으면서 가치 있는 대답이 나오면은 리턴할 만한 대답이 나오면 리턴을 하겠다. 근데 여기 S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이 쪼금 약간 이제 모호하긴 한데 여기에 보면은 이 히스토리에 에러를 인제 만약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전문가의 대답도 없고 전문가의 필요성도 없고 리턴할 만한 대답도 안 됐을 때 에러를 쌓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러의 의미가 저는 인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 위에 보면은 메타 프롬프트의 장점에서 내재적인 비판적 사고와 그다음에
확인을 굳건하게 한다. 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서로 전문가를 경쟁시켜서 얻는 부분이 크잖아요. 아까도 체스 전문가와 체스 분석가를 서로 인제 확인을 상호 교차 검증을 했듯이 고런 부분에서 구현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잠시만요. 여기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문가의 의견도 안 나오고 리턴 값도 안 나오면 에러를 쌓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겠다고 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인제 아까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포문이 바깥에 있고 S가 여기 들어서 다시 포문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T만큼. 그래서 이게 에러가 들어가도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요런 의무심은 좀 드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인제 이런 로직으로 만든다고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인제 설명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인제 그런 설명이고 성능 평가를 했을 때 이런 인제 메타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에 대해서 인제 여기 스탠다드 그냥 묻는 거겠죠. 그리고 COT가 있고 전문가에 대한 정적인 모델 그리고 다이나믹 전문가를 선택하는 이제 동적인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멀티 페르소나 모델이 있는데 요 메타 모델이 상당히 대체로 다 뛰어나요. 특히 인제 파이썬과 결합한 인터그레이트 된 메타 모델은 상당히 이 중에서는 굉장히 뛰어나게 인제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델타 값이 그 스탠다드랑 델타 값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데 저번 주에 BOT를 했잖아요. BOT에 이 메타 프롬프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때 보면은 BOT가 메타 프롬프트보다 좀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메타 프롬프트가 멀티코어 중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BOT가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오긴 해요. 근데 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BOT는 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쓰기에는 쉽지 않고 일단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일단 구축을 해야 될 거잖아요.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려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에 대한 연구도 해도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또 사람이 찾아봐야 되고 어떤 템플릿가 좋은지 가장 좋은 템플릿가 좋은지 이런 것도 사람이 손이 많이 탈 건데 이런 인제 메타 프롬프트는 문제에 대해서 몰라도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계속 소환해서 풀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기에는 훨씬 더 간편하지 않을까. 요 차이가 있긴 있지만은 그런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의 그보다 편리성에서 볼 때는 메타 프롬프트가 훨씬 저는 '매력적이지 않을까.' 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인제 BOT 같은 경우에는 이게 템플릿가 있으니까 어떤 인제 정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인제 그 알고리즘이 명확한 문제 이런 문제는 잘 풀 건데 메타 프롬프트는 오히려 인제 좀 생성형 문제에 대해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동화책을 만들 때도 각각의 전문가 왜냐면 논리적으로 풀지 않는 예술적인 태스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각각의 전문가를 이제 불러서 풀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템플릿도 인제 만들면 되겠지만은 이런 인제 면에서 오히려 좀 더 손쉽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일단 스터디 준비는 했고요.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했는데 아 진짜 정리 너무 잘해 주셨어요. 보면은 일단은 안에 이렇게 디자인 측면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되게 읽기 좋게 네. 이해하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 것도 그렇고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부터가 진짜 되게 간결하게 이해 잘 되게 얘기해 아유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그냥 하나 질문은 네. 여기서 별건 아닌데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랑 인젝티드 인스트럭션이라고 이렇게 여러 두 개씩 예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구현될 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인풋이 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은 그 시스템 인스트럭션하고 줄 바꾸고 인젝티드 인스트럭션 땡땡하고 퀘스천 땡땡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API 호출한다고 했을 때 첫 네. 번째로 시스템 인스트럭션 먼저 네. 제일 처음에 저 메타프로토스 이어져 예예예. 있으면은 인풋 쫙 다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태스크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뭔가 이제 계속 메타 프롬프트를 만든 다음에 또 이렇게 예. 구분해서 넣어 주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인스트럭션 하나하나를 뭐 예를 들면은 별개의 인풋으로 넣는가 아니면은 하나에 넣는다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할까? 요런 게 쪼끔 궁금해졌던 거죠.
네. 저도 인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근데 대체로 네. 랭귀지를 읽을 때 예예. 이렇게 인제 마크 표시만 해 줘도 이해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쵸, 보기에는. 그쵸. 네. 그래서 이 부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요렇게 하는 거보다 중괄호 같은 거 쓰면 더 인식을 맞아요. 잘한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괄호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표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네. 그냥 이게 궁금해졌고 혹시 그러니까 논문에는 그게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게 예.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는. 그래서 '구현한 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예예. 하지만 다른 분들의 추측컨대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 요런 추론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엔터를 쳐서 뭐 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아. 구분자를 써 가지고 이렇게 넣는다거나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저걸 입력할까?' 이제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서 써 먹어 보고 싶잖아요. 네. 그거 할 때 이제 내 랭체인 코드에 저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며칠 동안 준비를 해서 많이 써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범위 음. 밖이에요. 근데 혹시 지한 님한테 딱 정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중에 혹시 '저런 거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거 떠오르는 분 있으면 한번 여쭤본 거예요. 뭐 없으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세요. 없으면은 음 없으시면 프로젝트 발표할까요? 아이 프로젝트 발표는 좀 창피하긴 한데. 네. 프로젝트 발표 뭐 그냥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잠깐 시간을 두시고 그냥 예예예. 지한 님이 다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끼리 토론해도 예 되니까 예. 네, 얘기해 보시죠. 모델 자체를 네. 저것도 쪼끔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GPT 같은 경우 이제 MOE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설명한 그 메타 프롬프트 행위를 지금 모델 내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어떤 유저가 모델한테 입력을 집어넣어요. 뭐 "게임 오브 24를 풀어."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인텐트를 이해하는 모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모델이 이제 그 어떤 추론이나 논리적인 거 잘하는 내부에 있는 다른 조그마한 모델로 그거를 이제 라우팅을 시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MOE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GPT 내부에서도 그렇게 그 각각 어떤 업무를 잘하는 익스퍼트들이 존재를 하고 그 익스퍼트 모델들 중에 몇 개가 이제 이 태스크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논문 읽고 이해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퍼트 모델들을 다 분리해 가지고 각 모델에다가 이제 적합한 태스크를 이 메타 프롬프트 쓰듯이 네 약간 재정리를 해 가지고 던져주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 들으면서 느낀 생각은 '이미 GPT 안에 적용이 되고 있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왜냐면 이게 그 잘 적용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성능 자체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법이니까요. 그래서 메타 프롬프트.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쓴다고 하면은 그냥 그 내가 하려는 태스크별로 무슨 모델을 따로 갖고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그 같은 GPT한테 그 내 모델 하나만 두고 거기다가 이제 첫 번째 역할에 대한 질문과 답변, 두 번째 역할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리턴하게 만들고 그걸 다 합쳐서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너가 읽고 내려라."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거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저를 좀 알려 주십시오. 있어요. 보여주세요. 메타 프롬프팅을 구현한 게 있고 그치. 없을 리는 없겠죠. 그냥 우리가 못 찾아본 거겠지. 그래서 언제 된 거지? 벌써 최소 6개월 전이네요. 노트북 IPYMB 보면은 음
프롬프트 포맷만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빠르게 볼 수는 없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다른 뭐 얘기거리 있으면은 해보고 아니면 지아님 발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냥 그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돼요. 왜 채팅방에다가 그렇게 다치고 계시지? 이게 마이크가 이게 아니어서. 예. D4, D5 요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 체스에서 그 좌표 표시하는 거. 네, 거기 있는 거를 어디에서 어디로 보낸다 이런 거 같은 걸. 약간 고스트 체스왕에서 그 싸이가 이렇게 말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D4, D5. 그렇죠. D4에 있는 기물을 D5로 옮겼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QX 저건 뭔지 모르겠네. 캐로 QX에 있는 나이트를 H6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걸까? 네. 그쵸. 체스판 상황이에요. 그거를 무슨 뭐 알고리즘믹 노테이션이라고 하나 봅니다. 지아님 그러면은 그 발표 그 프로젝트 쪽 한번 봐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화면 공유, 방송 준비 눌러야 되나? 여기서 일단은 제가 샘플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여기 이게 이제 제가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건데 이제 이게 원래 그 모드연에서 아, 영화님 마이크 커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네, 잘 들립니다. 2월 달에 네. 우리가 프로젝트를 그 정한결님 아시잖아요. 우리 모드연에서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인공지능을 하다가 인공지능 교육을 이제 처음 받았을 때 이제 하던 건데 그때 디자이너가 프로젝트가 4명이서 하기로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디자이너가 도망을 갔고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이제 어거지로 디자인과 1년은 이제 복수 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디자인하고 인공지능을 했는데 백엔드 분이 2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제가 백엔드도 이제 공부해서 하고 근데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이 이제 합류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웹은 하시는데 플러터는 좀 바빠서 못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또 플러터를 공부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1인 프로젝트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제가 한 2주 동안 이거 기간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디자인은 요렇고요. 이제 요쪽 첫 페이지가 여기 채팅방들이 이제 있거든요. 첫 페이지가 채팅방들이 있고 두 번째 페이지가 이제 즐겨찾기가 있고요. 세 번째 페이지가 원래 트레이닝 그 프로그램인데 이제 여기서 인앱 게임을 나중에 넣으려고 해요. 요새 이제 앱을 리텐션 레이트를 높이려면 이제 게임을 넣는 게 좋다고 해서 뭐 이제 시험 삼아 써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화 페이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기능은 이제 여기에 처음 진입을 했을 때
인공지능을 통해서 상담사를 추천을 받는 거죠.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먼저 말을 걸게 만들어 놨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접속이 되면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말을 건다고 하면 좀 뭔가 거부감이 드니까, 제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려고 처음에 시작할 때 API를 따와서 현재 날씨랑 시간이랑 주입을 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름이 조금 있는 저녁이네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정보가 뜨니까, 그러니까 API로 날씨를 받아오고 그다음에 저녁이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날씨와 시간에 대한 스몰 토크로 먼저 말을 걸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인사를 하면은 이제 대답이 좀 그래서 약간 이제 스트리밍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HTTP로 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들어 적합한 PT입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어떤 일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뭐 제가 그러니까 고민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고민을 가진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가상으로 실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애인과 다퉜어요. 뭐 이렇게 이제 치면은 이게 고민을 듣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많이 힘들게 느껴졌던가요? 일단 공감을 한다는 이제 심리학적인 그 심리 상담의 원칙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면은 이거 가상의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답변이 뭐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프롬프트를 짜서 어떤 그래서 적당히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추천이 뜨죠. 이렇게 이제 상담사가 추천이 뜨는 거예요. 이게 대화를 토스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상담사가 당신에게 맞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소울렐라 박진주 상담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분은 연애 문제에 대한 전문가니까 연애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주고, 이걸 누르면 이제 즐겨찾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즐겨찾기가 되면은 밖에 나가서, 잠시만요. 즐겨찾기가 되면은 이게 베타라서 약간 잠시만요. 에러가 떴네요. 죄송. 평소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시연을 할 때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것도 작은 앱으로 시험을 해본 거지. 그러니까 크기가 다른 앱으로 시험을 해본 거라, 여기에 이제 즐겨찾기에 등록이 되잖아요. 즐겨찾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즐겨찾기에 등록한 상담사가 떠요. 그 다음에 상담 예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뷰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까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면서 추천받은 상담사랑 직접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더 있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데모를 좀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담사 추천 앱 제작에 대한 중간 발표인데요. 그래서 이게 약간 레그나 외부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은 좀 프로그램 특성이 있어서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상담사가 국내가 최대인 경우도 25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많아봐야 10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그라든가 이런 외부 자료를 많이 참조해서 추천하기보다 그냥 전문 분야 분류해서 추천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대화에 대해서 도메인 지식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어떤 걸 물어야 되고 어떤 걸 물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공감의 대화 기법이라든가 뭐 경청의 기법이라든가 왜라고 묻는다든가 이런 이제 상담 심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런 이제 룰들을 많이 이제 넣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조언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그 워치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중요한 건 이게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건 이제 다른 어떤 전문자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뭐 감정을 파악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제가 이제 경영학에서 의사결정 방법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결정 방법론에 보면은 프로시저 절차를 명시하고 룰에서 해야 할 것과 해야지 말할 걸 명시하고 팔러시를 통해서 특정 방향으로 사고하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LLM에서도 많이 이제 쓰이는 이건 시스템 인스트럭션 같은 거잖아요. 팔러시. 근데 팔러시라고 하고 그 너는 뭐 상담사를 연결해 주는 뭐 누구야 이렇게 하면은 팔러시가 똑같이 페르소나하고 똑같이 받아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룰도 그냥 룰이라고 쓰고 루스라고 쓰고 뭘 해야 되고 해야 되지 말고라고 지정해 줘도 똑같이 받아들이고,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기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런 의사결정 반복론의 기초에서 만들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심리학적인 의사결정 방법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참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속관계 후리스틱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결정만 찾으면은 나머지를 좀 무시해서 빨리빨리 찾는 검색 방법 같은, 이제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이 이렇대요. 후리스틱, 신속관계 후리스틱 이제 결정을 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상담에 있어서 어떤 상담사가 반드시 그 사람이 좋다기보다는 특성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향적 사고라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제가 심리학과다 보니까 인지심리학적인 이제 지식들을 활용해서 요걸 통해서 좀 프롬프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냥 문제가 어떤 웰 디파인드 문제일 때 시추어 상태와 목표 상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경로를 따라서 가는 이제 방법을 알려주면 된다, 이런 형식인데, 상담의 목표도 결과적으로 추천이잖아요. 그 추천까지 가기 위한 초기 상태와 그 목표 상태를 설정하고 그 상태를 이제 계속 재주입을 해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태깅을 하거나 익스트랙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약을 해서 그걸 다음 대화에 좀 주입을 하면은 그걸 주입을 한 걸 통해서 자기가 대화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냐하면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LLM 특성상 뭐 3,000%로 빠져 있고 자기가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주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써보려고 했고, 문제 표상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문제도 표상을 이제 비유나 표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람의 같은 경우는 해결 방법이 좀 달라진다는, 해결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같은 경우는 더 쉽게 표상을 잘할 경우, 그러니까 비유를 잘할 경우, 비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잘할 경우 해결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이제 인지심리학적 그런 결과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요건 아직 적용을 못 해봤는데 요런 것도 적용을 해서 좀 이제 좀 대화를 매끄럽게 하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고, 여기 밑에는 이제 저희 팀에 이제 그 마케팅하는 분이 만들어진 IR 자료를 이제 그대로 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T 마인드 요 앱을 만들 때 이제 왜 만들었는가, 뭐 우울증이 많아지고 뭐 20대 여성들이 뭐 자살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100만 명이 뭐 우울증에 걸렸고 여성분들이 더 인제 뭐 우울증에 많이 시달린다. 그래서 그 경쟁 업체를 보면은 이상하게도 인제 20 대가 가장 많아야 되는데 20 대가 인제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뭐 이제 기존 서비스는 20 대들이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제 서비스를 만들 생각을 했다. 뭐 인제 이런 거고요. 쓰인 기술을 보면은 그냥 인제 랭체인은 당연히 쓰고 인제 서버에는 패스트 API를 썼고요. 그다음에 플러터로 하고 이제 여기에 보면 상담사랑 대화하는 볼 있잖아요. 그거는 MQTT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게 했고 리액트로 웹을 만들 생각인데 리액트는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서 요거는 웹 담당하시는 분이 해 주기로 했고 요 나머지는 인제 제가 했는데 MQTT 같은 경우는 인제 이것도 처음 써 봤는데 요게 패킷이 되게 작아서 효율적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실제로 인제 채팅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근데 패스트 API에서 요 서버에서 제가 직접 MQTT를 띄워 봤더니 이건 좀 충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인제 콘솔 창을 열려서 따로 이제 서버를 띄우거든요. 뭐라고 해야 하나 모스키토로가 있잖아요. 모스키토를 띄워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인제 패스트 API에서 직접 못 띄우고 콘솔 쪽으로 따로 띄워서 인제 통신을 하는 형식이고 저는 뭐 화면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예. 발표 마칠게요.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되게 앱의 퀄리티가 높죠. 딱 봐도. 저희 보면은 이제 저 그 1월 달부터 1월이 뭐야 12월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던 게 발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혼자서 사실 딴 거 하면서 반년 동안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은데 진짜 지한님 꾸준히 열심히 한 게 보여가지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난 뭘 했지 이런 생각이 점점 들면서 살살 이렇게 후달리고 있는데 네, 너무 대단하고요. 뭐 그래서 발표 일단 뭐 형식 저 뭐냐 그 글 쓰신 거 일단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그것만 좀 더 드러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 여기가 지금 그 우리가 프롬프트가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같은 걸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위에 보면은 그 어떤 그 목표 상태로부터 이제 이후 상태로 도달하는 그런 부분을 전 좀 유심히 들었는데 그냥 이제 사실 저 부분을 그냥 인스트럭션 프롬프트로 너는 뭐 심리 상담사야. 그리고 너는 이런 기법을 써야 돼라고 조건을 주는 게 있을 거고 그렇게 한 번에 프롬프트에 다 핸들링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랭체인을 예를 들어 쓴다고 하면은 그 라우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사용자가 뭔가 이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했다. 예를 들면 화를 낸다 이러면은 이게 화를 내는 걸로 인식이 됐을 때 보내야 되는 로직이 있고 그 로직에서는 또 특정한 기법을 통해서 대답해라고 이렇게 시스템 인스트럭션이 한 번 더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했는가 요 부분이 그 어떻게 보면 앱의 퀄리티를 발표 뭔가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튼 근데 거기까지 사실 뭐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사실 지금은 그냥 접수 상담으로 뭔가 하나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결국 그것도 이제 코드로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목표를 내가 세웠는데 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코드 로직들이 딱딱딱 들어가 있다라는 게 그 저 뭐냐 문서에 나와 있었으면은 100%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 영주님이 지난번에 발표하신 게 딱 그런 형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발표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지금 일단 그 내가 뭘 배웠다 이 발표는 되게 훌륭하게 잘해주셨고 그 뒤에 그거를 내가 내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뭔가 두 번째 단계고 이제 그 부분만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코드 저 아키텍처 설명해 주신 거 되게 좋았고요. 저만큼 이제 뭐라 그러지? 야 저거 다 하려고 그러면 참 쉽지 않은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다른 거 궁금한 거는 MQTT를 굳이 사용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속도가 많이 향상됐나? 그러니까 뭔가 MQTT를 굳이 쓴 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개발 공부한 지가 한 1 년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그럼 동시에 하는지 전혀 몰라 가지고 아, HTTP로 하면은 되지 않나 했더니 인제 멘토해 주신 분이 MQTT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또 음, 자바에 있다고 그냥 그분이 알려 주셔 가지고 그냥
찾아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네요. 그게 그렇게 빨라진다고 하면은 사실 네 그렇게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비주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뭐냐 웹소켓을 많이 쓴다고 나중에 이제 아 알기로는 이제 맞아요, 맞아요. 웹소켓이 채팅할 때 많이 쓰는데 카카오톡에서는 MQTT를 예. 쓴다고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훨씬 경량이고 이게 그 IoT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에서 많이 쓴대요. 왜냐면 성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쓴 거라. 비주류라는 말은 잘못됐고 그냥 약간 이제 그 일반적으로 안 하는 거를 가 확실한 어떤 이점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이점이 있길래 저런 선택을 했을까가 좀 궁금했던 거죠. 이게 원래 IBM에서 네. 1999년에 만들었는데 네. 무료 공개가 된 게 2010년이래요. 근데 아 이제 네. 이게 워낙 이게 가볍고 경량이고 아 또 인제 그 요새는 인제 그 좋다. 엔드포인트에 그 사물 뭐 아두이노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 쓰기에는 성능이 그 뭐 휴대폰보다도 훨씬 못하니까 됐죠. 그런 면에서 인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 이거를 웹소켓에 씌워서 보내는 방법도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MQTT의 장점이 소멸되긴 하는데 MQTT에서도 웹소켓을 뭐 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설명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여튼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저의 코멘트는 여기까지. 다른 분들 궁금하신 거나 뭐 말씀 한마디씩 얹어 주시죠. 그럼 플러터는 잠시만요. 네. 예. 그 플러터로 직접 구현하신 거예요? 그 약간 전체 막 코드에 뭐 REST API 자체만으로도 뭐 그 어센티피케이션이나 뭐 그런 뭐 결제 모듈이나 그런 거가 다 이제 직접 아 구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결제까지는 못 갔고요. 이제 이걸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거를 사실 인제 백엔드도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걸 그때그때 공부해서 만드는 형식이고 플러터도 사실 그냥 그 플러터 한 2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때 필요한 걸 그때그때 찾아 가지고 만드는 형식으로 그때그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도 안 배웠어요. 근데 인제 내비게이션 바를 어떻게 쓰지? 그래서 문서 찾아봐서 끼워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인제 제작을 한 거라 아직 어, 사실 초기 단계이긴 해요. 근데 인제 가장 핵심적인 기능부터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MQTT랑 인공지능 채팅이랑 그것부터 구현을 해 놓은 거죠. 가입 메뉴 이런 것들은 만들었는데 일단은 다른 거는 인제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 early stage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 진짜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아이 이렇게 빨리 감사합니다. 만들 수 있구나. 그 막 밤새서 다들 노코드나 이런 거 활용하실 생각 혹시 있으셨나요? 혹시? 어떤 거요? 노코드 툴 같은 거요. 노코드는 근데 제가 패스트 API를 써 왔는데 한 2 시간 배우고 서버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냥 바로 그냥 쓰면은 될 것 같아서 노코드는 인제 나중에 비즈니스 생각 저는 인공지능만 했었는데 일단은 그냥 저는 그냥 닥치면 하거든요. 일이 닥치면은 그냥 몰라도 일단은 하는 타입이라서 해 보니까 뭐 되더라 하면은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냥 사실은. 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플러터가 처음에는 이게 만들기가 쉬운데 나중에 상태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고거는 네네. 쪼금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스테이트풀, 스테이트리스 뭐 이런 거에서 스테이트리스까지는 어떻게 간단하게 뭐 만드는 거는 쉽게 되니까 갑자기 근데 이제 스테이트풀하게 만들면서 예예. 갑자기 뭐 모듈을 뭐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예예. 막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인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인제 스테이트풀이 되면은 그 리플래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화면을 재렌더링 하는데 이 네네. 재렌더링이 너무 많이 생기면은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제 음, 스테이트풀을 이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좀 렌더링 되는 부분 중에서 변하는 부분만 렌더링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요걸 네. 배우려면 이제 전역 변수를 쓰는 방법을 다른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그걸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쓰는 음, 뭐 getX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로바이더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로바이더로 쓰는데 저도 이제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바이더로 대충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건 스벨트도 프로젝트에서 할까 요 생각을 했는데 스벨트를 쓰면은 그 웹 쪽 개발자 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다 하면은 이제 스벨트를 쓸 건데 나중 생각하면 이게 좀 스벨트가 라이브러리에 참조할 게 많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렵다 요 얘기는 좀 들은 것 같거든요. 스벨트 힘들군요. 쉽지 않다. 첨언 하나만 더 드리면 덱스나 이런 애들은 아직 걔네는 구글에서 막 인큐베이팅 하는 건데도 사실 막 보면 아직 안 구현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컨트리뷰션 할 것도 많고 그런데 구글에서 이렇게 막 관리하는 프로젝트도 그런데 스펠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좀 개인 단위일 거예요. 패스트 API나 이런 것처럼 좀 영세한 개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여서 그런지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했습니다. 리액트나 플라터는 다 빅테크에서 하는 거잖아요. 막 네. 스웰트는 아직 그런 건 아니어서 잘 만들긴 했는데 이게 생태계가 커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전. 저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따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은성님 안녕하세요. 뭔가 인사하고 계시네. 애기다. 아가 이름이 뭔가요? 아유 귀여워 죽겠다.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스터디나 애기 얼굴도 볼 수 있고. 네. 한 살? 첫째예요? 아니면 뭐지? 1? 둘째. 오케이. 네. 사인 랭귀지 좋고. 그러게요. 성함은 애기 내려놓고 나중에 듣는 걸로. 뭐야? 노션 사이트? 자, 여튼 저 뭐냐? 일단 저는 뭐지? 지현님이 저거 이제 로직 랭체인 같은 거 달아가지고 저 안에 이제 뭔가 더 정확한 추천을 만드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꼭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테스트 세트를 만들고 실제로 어떤 답변이 나왔을 때 그 적당한 추천이 나오는가 요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운영 단계에서 제일 그걸로 들어가는 그 첫 발자국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뭐 물어봤을 때 이 답이 나와야 된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한님 저 앱은 이제 실제로 검증 단계로 가서 사람들한테 쓰게 해봐주고 이게 괜찮은지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네 혹시 이거 지금 유저들 만나려고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출시 출시는 이제 저는 사실 그냥 원래 이거를 정말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최대한 상업적인 이제 컨셉으로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예전에도 네네.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마케터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준비를 하고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요. 뭔가 사업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접수 상담 이 이제 시장이 있는가, 그렇죠.
시장에 있겠지만 그거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덕트를 발전시켜 나가는 사이클 하는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사업 초기 사업에서 린하게 저거 MVP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같이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발표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카톡이나 이런 데서 뭐 어떻게 돌려보자 같은 얘기 같은. 예, 알겠습니다. 최종 발표 또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최종 그것도 참 발표도. 말씀드리는 게 근래 했던 분들 중에 뭐 변화 내용이 그렇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추가로 준비를 더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을 때 최종 발표회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못 와가지고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약간 끝날 때까지 최대한 완성도를 보이는 겸 해서 그냥 모든 사람이 크게 바뀐 거 없어도 일단 다 올려놓고 발표는 하자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발표를 할 때 저렇게 지금은 30분씩 발표했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7분짜리 발표를 할 거예요. 7미닛 피치 해가지고 7분 안에 질의응답까지 다 끝나는 게 지금 좀 해커톤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형식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기획 의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대충 4개 정도 내가 지금 발견한 문제가 뭐고 그 문제가 왜 중요한지 문제 제기하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냥 딱 30초 만에 얘기하고 데모 보여주고 이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사업화가 될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있어야겠죠. 피치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배제하고 그냥 이제 문제 제기랑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솔루션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보여주는 건 대충 한 4분이면 될 거예요. 지금 지아님이 보여주신 것도 이제 앱에서 왼쪽 오른쪽 가는 거 이런 거 하면 대충 3분 후딱 지나갔잖아요. 그걸 이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 본인 발표하는 시간은 한 4분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진행하다 보면 좀 늘어지는 거 생각해가지고 90분 잡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빨리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써볼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최종 발표할 때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에서 수도권 부스에서 이렇게 서로 올려놓고 이제 써보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여준 데모도 데모지만 실제로 저는 예를 들면 영상님이 만든 저걸 한번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번 갖고 놀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여서 네, 여튼 최종 발표에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은 인당 3분, 4분 정도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왜 문제고 내가 어떤 데모를 만들었다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좀 올릴게요. 피치덱 발표 어떻게 하는가 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앞에서 보여준 다음에 서로가 서로 프로덕트 가지고 좀 뭔가 놀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뭐 적당히 이제 2시간 내로 마무리할까 생각 중이에요. 예, 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종 발표문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좀 보완해 주면 좋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이걸 최종 발표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딘가에 이제 배포를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지아님 거를 이제 사업화한다 그러면 뭐 디스콰이엇이나 이런 데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빌더들 커뮤니티에. 그런데 올릴 수 있는 글들을 하나 쓰는 것까지 하자. 하다못해 자기 블로그에 내가 이런 거 만들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고 그걸 리듬이랑 블로그 이렇게 2군데는 올려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됐을까요? 너무 중원본 얘기했나? 다시 딱 세 줄 요약하면은 최종 발표 자체는 간단한 기획 의도랑 데모 합쳐서 4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문서로는 리드미에다가 내 파일을 왜 만들었는지 그런 거를 설명하는 어떤 블로그 글 수준의 글이 하나 나와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최종 발표회 때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갖고 놀아볼 수 있게 좀 이제 배포된 환경이면 좋고 그게 아니면은 각자 컴퓨터 갖고 와서 이제 로컬에서 돌려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3개 하면 되겠습니다. 안내 드리려고 했는데 되게 적절한 질문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오늘 진슬님 안 오셨으니까 스프린트 런 제가 진행할게요. 그거 하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상한 데로 갔네. 자,
잠깐 켜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이거 아마 화면 공유하면은 리소스가 모자라가지고 안 될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공유하겠습니다. 스프린트. 요거 그때 돌렸었나? 영화님 혹시 진행된 거 좀 있을까요? 영화님 계신가? 안 듣고 계신가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LLM 추천 시스템 미드 라그. 여기서 혹시 그 진행사항 나 좀 뭐 만든 거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에이전트로 좀 구현해 볼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는 그냥 경찰님하고 만나가지고 뭐 아키텍처 하고 그다음에 스트리밍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좋습니다. 짧고 간략한 발표 감사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그 저기서 티켓에서 옮겨야 될 거 있으면 좀 옮겨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님 네. 얘기하실래요? 어떤 그 현재 진행 상황 같은 거? 데이터 지금까지 진행된 거 구조도 있고 구성하고 블로그 글로 작성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 지금 얘기한 것들 좀 다 옮겨놔 주세요. 지금 뭐 영화님이 하면 되고 전님들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아님은 많이 만들으셨죠?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만든 거에 비해서 이제 티켓이 빈약한데 어떤 거 했는지는 이제 봤고 혹시 이 이후에 뭔가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추가로 뭐 만든다거나? 계속 작업은 지금 사실 초기 단계라서 앞으로 할 건 네. 많긴 많아요. 예. 저희 그냥 그 내가 대표적으로 뭐뭐 하고 싶다 이런 거 그냥 한 줄 정도로 얘기해 주세요. 한 문장. 뭐 결제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오. 여러 가지 아, 만들어야 될 건 많죠. 좋습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 다음에 뭐 만들겠다 하는 거 이제 공유하고 싶은 만큼 스프린트 보드에 적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님 거 이거 거의 사실 지난주에 다 했었던 거죠. 저희가 시간 없어가지고 안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주요 이슈 해결 사항은 뭐 있었을까요, 영상님? 네. 일단은 지난주에 그 보여드린 이후에 실질적으로 업데이트된 거는 없고요. 네. 네. 공식적으로 저희 그 활동 자체는 화요일 날 마무리를 지었고 오, 어 이제 그 내부적으로 좀 그 기능 같은 것들은 제가 따로 이제 그 에이전트 관련된 뭐 툴이나 이런 거 추가하고 뭐 수정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서버 자체는 지금은 다 닫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네네. 예 크레딧이 지금 거의 간당간당한 상태여서 다 백업을 해 놓고 지금 다 닫아 놓은 상태고 저희 회사 크레딧이 좀 그 유효 기간 뭐 약간 한 9천만 원 정도 남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써서 좀 이어나가 볼까.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소강 상태? 좀 좋아요. 네. 네. 그런 상태이고요. 그 이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좀 디벨롭을 할 거를 좀 기획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지금 당장은 프롬프톤을 신청을 해 오, 놨어요. 그때 올라온 그거인가요? 네. 그 원티드랑 그 네. 어디죠? 그 네이버 네이버 클라우드. 네. 네. 하이퍼클로바. 알파 글로바.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한번 네. 따셔야죠. 그래서 챗GPT에서 하이퍼클로바로 옮겨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고거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 이관하고 이후에 이제 디벨롭을 하는 좋다. 게 당장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를 들고 프롬프트에 나가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대로 나갈 겁니다. 제 생각에 대회 규모에 비해서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아, 1등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은 저희 이번에 그 두바이에서 이더리움 컨퍼런스 같은 게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거 이제 그 주식 정보 대신에 그 저 뭐라 그러지, 코인 쪽 정보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그거 가능하다 해서 최소한 그쵸, 상금 한 두세 배는 받을 만한 규모긴 하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일이긴 하겠지만 그 원격으로 참여 가능하거든요, 두바이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 하여튼 뭐 그쵸, 프롬프트는 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사실 주식에서 코인으로 바꿔서 나오는 거니까 새로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여튼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큰 거 따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오일머니라서 약간 돈 팍팍 뿌릴 것 같은데 저쪽 가면 왠지 후원사들이 주는 돈이니까 아람코에서 막 그 3등 2천만 원 이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저는. 자, 그러면은 다음 분 여기서 그 티켓 한 번만 정리해 주시죠, 영상님도. 날먹자소서 영주님 안 오셨고, 선모님 뭐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요즘 공부하는 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 뭔가 개발 단계를 가야 되는데 너무 네. 뭐 좀 네, 여튼 분발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많이 봐야 돼요. 웹에도 지금 그 기본이 되는 이론들 많기 때문에 저도 사실 지금 뜨끔뜨끔 하거든요. 뭐 모르는 거, 내가 아는 게 맞나 이런 것들 많아서 그래 하고. 네. 명찬님 안 오셨네, 그러고 보니까. 맞다, 맹체인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번에 한 게 뭐냐면 저거 이렇게만 해도 안 했네요. 라이브 킷. 요게 저 GPT-4 이번에 4 나오면서 그 모바일에 저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담당한 회사가 라이브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라이브킷에서 이제 제 그 플랫폼 보고 이거 괜찮다 싶어서 지금 도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플레이그라운드 자체를 UI로 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대화 내용을 이제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그거를 음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좀 더 스무스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성 관련된 거 찾다가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프롬프트 단에서 텍스트로 주고받는 게 되지만 최종 발표 때 목표는 이제 내가 말로 물어보는 내용들을 다 이제 실시간으로 그 업로드 돼서 모델이 처리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 되고, 여기에 더해서 그 아예 그 이미지까지 처리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랑 뭐 예를 들면 영상님, 선모님, 홍규님 이렇게 다 들어가서 예를 들면 다대일 면접하는 상황이라고 치고, 혹은 뭔가 서로 이거 티키타카 하는 상황이라고 치고, 그 상황을 자른 다음에 이제 그 대화를 한 2분 정도 시키고 그 2분 안에서 이제 서로 뭐 그 GPT가 약간 스피치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이게 괜찮아서. 그러니까 룸 하나에 여러 명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보고 있습니다, 저는. 되면은 좀 그래도 좀 볼만한 게 나올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고. 예. 저도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그 정리 다 마친 다음에 홍규님이 저 그 뭐지 스프린트 컴플리트 한번 눌러주시고 정리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는 마치고, 오늘 그러고 보니까 그 브렉 다큐먼트 얘기 안 했네요. 이번 주에 나 뭐 했다 같은 거 그거 간단하게 한 5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어제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별건 아니고 홍규님 아니 그 제가 그 마법학교 관에서 아곤이란 친구랑 그 블록체인 쪽에서 그 서로 과외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블록체인 쪽 소식 알아보고 싶다 이런 거 있는데 그것들을 얘가 정리해서 얘기해주고, 저는 이제 그 우리 기짠심에서 하는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개발 메타가 어떻게 바뀌었다, 뭐 그리고 이제 지금 LLM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 정리해가지고 주고, 네 스트리머. 그래서 총 시청자 2명에 빛나는 라이브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제가 뭔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너 뭐 했냐고 물어보면 할 게 없는 게 한 일 짜증 나가지고 유튜브 형태로 그냥 이제 그 정리를 해가지고 어디 업로드 해놓는 게 목표라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저 이거 찍어보니까 되게 쪽팔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선 막 이상한 데가 있고 네. 그래서 네.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하나 찍어봤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얘기 못 들어보신 분이 누구 있지? 경철님 혹시 뭐 근자에 이룬 업적 같은 거 없으십니까? 업적이요? 네, 뭐 나 뭐 해냈다. 커리어 면에서 자랑할 거든. 이런 거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예, 뭐 업적은 없고 그냥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거여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났다, 혹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늘었다, 뭐 아니면 누굴 멘토링 해줬다, 누굴 가르쳤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거고 이 블랙 다큐먼트 예제가 그거였잖아요. 내가 이제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너 그래서 연봉 협상 해야 되는데 너 뭐 했냐? 너가 잘했다. 기여한 걸 좀 얘기해봐라. 이런 거 했을 때 아 저는 이러한 이유로 연봉 협상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들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어딘가에서 내가 이제 너한테 이 돈을 왜 줘야 되니? 너를 왜 우리 조직에 받아줘야 되니?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정리해두자. 이런 걸로 하는 글감을 모아두는 거였어요. 이제 사실 그 평소에 생각해보면은 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특히 회사에서 지금 뭐 새로운 프로젝트 뭐 해봤다. 예를 들면 뭐 지한님 같은 경우는 저 MQTT 해봤다 이런 게 저 되게 사실 그 뭔가 중요한 그 이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MQTT 그죠 IoT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저거 이제 해볼 일이 별로 없기도 하는 거고 학원이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좀 새로운 기술 써봤다라든가 이런 거 잘 정리해 두면은 이력서 쓸 때나 이런 거 어버버 하는 시간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좀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그렇고 일단 뭐 병철님은 뭐 한번 지금은 넘어가고 다른 분 저 하나 해도 돼요? 그럼요 형규님 발표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 저는 뭐 성능을 더 계산시킨 건 아닌데 네.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 봤고 성능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오 좋습니다. 이게 이런 거 흥미롭잖아요. 네. 메모리 순서를 일부러 좀 비율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떨어지고 뭐 쉐어드 메모리 같은 거 안 쓰거나 이러면 얼마나 떨어지고 이런 거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거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박수 대단하십니다. 만들어 보셨고 혹시 뭐 다른 분들도 뭐 있어요? 내가 이런 거 해봤다. 뭔가 이력서 쓸만한 거 혹은 소소하게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님 뭔가 말씀하시려고 마이크 잠깐 켠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햄버거 4개 먹었다. 저 중요하죠 뭐죠? 네 들리세요? 말씀하세요. 조금 약간 울려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들린다. 네 네? 들려요. 네. 한 달간 AWS 교육받는 거 어제 끝냈고, 오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다른 LLM 스터디 발표 준비했고, 네네. 양자화 스터디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중간중간 벤치마킹 끝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직구는 아니긴 한데 그 서울시에서 무슨 지원하는 인턴이 있어가지고 8월달부터 인턴을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영화님 그러네 뭔가 하나 정해지셨네요. 그거 지난번에 고민하시던 거 가지고 결정한 것 같고 좋습니다. 다 좋다. 네. 하여튼 영화님도 이제 좋은 소식은 아니고 영화님 항상 어썸하게 살았지. 영화님 뭔가 결정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좋아요. 자, 이제 50분 됐고 오늘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보시죠. 참 동현님 뭔가 되게 지금 당황하실 것 같은 게 발표 들으러 오셨는데 저희 프린트하는 것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아까 앞에 청강 내용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서로 돌아가면서 뭐랄까 그냥 개발하면서 약간
서로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 같은 걸 합니다. 프린트보드로 이제 게으러지지 않게 관리하고 경력 같은 거 이제 소소하게 쌓아가는 걸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 같고요. 동현님은 혹시 어떤 게 궁금해서 왔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채팅으로 쳐주셔도 됩니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가짜 연구소 저번에 진행했던 네트워킹을 한번 참여하고 나서부터 이제 좀 관심이 생겨서 들어와 봤고요. 이게 청강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들어왔을 때 그냥 제일 먼저 보였던 곳에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네네. 들어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새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저희 그 가짜는 소식에 보시면 그 동현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온보딩 프로그램 마법학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글 한번 읽어보고 더 활동하고 싶으시면 그쪽으로 답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안내 드릴게요. 오늘은 좀 시간상 이제 끝날 때가 돼가지고 글로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홍규님 보니까 저 대신 총각 홍보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저 빈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한번 드리고, 네, 이제 다음 주면은 저희 스터디 본격적으로 마지막이거든요. 진슬님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또 7월 13일 저희 이제 최종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대로 이제 플론트1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이제 세미나실을 빌리거나 커뮤니티실을 빌리거나 둘 중 하나 해가지고 제가 통보를 드릴게요. 그래서 뭐 더 이제 공지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진짜로 이제 스터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